2019 트렌드 노트 생활 변화 관찰기. 책머리에 중세의 영주나 학자에게 로마 제국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았다면 그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로마 제국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존 허스트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중에서. 2019 트렌드 노트의 부제는 생활 변화 관찰기이다. 생활은 변하는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9시 출근, 6시 퇴근, 월요일 아침 주간회의, 7월 말 8월 초에 여름휴가, 그리고 10월 11월이면 쏟아져 나오는 트렌드 책까지. 생활은 변하지 않고 견고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장 주위를 둘러보라. 언제부터 건조기로 빨래를 말렸나? 언제부터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렸나? 언제부터 24시간 당연한 듯 에어컨을 돌렸나?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한국 사람들이 전용기기까지 구비하여 요리할 만큼 튀긴 음식을 좋아했던가? 자취생의 필수템에서 시작해 모 할인점 대란으로 이어진 에어프라이어. 중세시대 사람들이 스스로의 시대를 중세라 명명하지 않고 로마 제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전과 다름이 없다고 믿고 있다. 혹은 믿고 싶어한다. 2019 트렌드 노트에서는 예전과 다른 우리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짚어보고 그 변화의 함의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우리 생활 변화에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에어프라이어부터 살펴보자. 가전제품의 의사결정자는 더 이상 엄마로 대표되는 여성 가구주가 아니다. 가족을 겨냥한 제품이 크기와 기능을 축소해 1인 가구용 제품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제품이 그대로 또는 크기를 키워서 다인 가구용 제품이 된다. 에어프라이어는 1인 가구에서 먼저 구입하기 시작해 밥솥보다 유용한 아이템으로 입소문을 타고 다인 가구로 확산된 제품이다. 지금껏 가전의 소비 주체가 가족이었다면 이제는 1인 가구의 소비 경험이 다인 가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에어프라이어 구매자를 살펴보라. 남편이 알아보고 하도 졸라서 딸이 알아보고 엄마에게 사들이는 소비 주체 변화를 보여주는 아이템이다. 이제는 사용자도 아니고 구매자도 아닌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정보 제공자. 돈을 내지도 않고 주로 사용할 사람도 아니지만 이들은 정보력이 뛰어나서 소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식생활의 변화. 집밥의 메뉴는 국가 반찬이 아니다. 가장 해먹기 편한 메뉴가 집에서 해먹는 끼니가 된다. 개수도 중요하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끼니가 되는 것. 오징어채 볶음이나 깻잎 장아찌보다는 돈가스나 탕수육이 유리하다. 형태에 대한 인식도 변한다. 가루보다는 액상이, 냉동보다는 냉장이 더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제는 형태보다 조리의 간편함이 더 중요하다. 가루든 액상이든 냉장이든 냉동이든 간편하고 그럴싸한 한 끼 식사가 된다면 어떤 방식이든 환영받는다. 에어프라이어의 활용도를 냉동식품이 높여주고 에어프라이어를 위해 새로운 냉동식품이 탄생한다. 기름에 튀겨서 냉동시킨 치킨, 감자, 만두, 돈가스 등의 냉동식품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타이머만 맞추면 훌륭한 요리가 된다. 냉동식품은 몸에 나쁜 정크푸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에어프라이어의 부상과 함께 가장 쉽고 그럴싸한 요리로 사랑받게 되었다. 브랜드의 이름값과 소비자의 기분값이 충돌한다. 상품을 만든 제조사에 대한 신뢰와 상품을 선택한 유통사에 대한 신뢰가 충돌한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대를 물려 애지중지할 상품이 있고 적당히 쓰다 버릴 상품이 있다. 브랜드는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브랜드의 이름값을 받을지 유통사에 대한 신뢰에 기댈지. 순위권에 들 수 없다면 브랜드를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다.
에어프라이어는 유명 가전 브랜드에서 2011년 최초로 개발하고 출시한 제품이다. 최초 출시 회사가 상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에어프라이어는 일반 명사화되었다. 최초 제품이 몇십만 원대인 것에 비해 지금은 몇만 원대의 제품도 구매 가능하다. 실제로 모 할인점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제품은 최초 브랜드 제품이 아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기기이고 기기의 기능이고 기기의 기능이 가져다준 효능이다. 몇십만 원대의 제품을 사서 애지중지하기보다는 기름이 떨어지고 눌러붙어서 못 쓰게 되면 버리고 다시 사겠다는 심산이다. 전문가 순환시대라고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던 기존 전문가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순환시대다. 반면 쉽게 전문성을 획득하여 전문가 집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또 다른 그들에게는 전문가 전성시대다. 쉽게 획득되는 전문성, 내가 전문가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다. 튀김기는 전문가가 구비할 만한 제품이다. 전문 요리사가 전문 식당에서 튀김을 계속 만들어내야 할 때 사용할 법한 전문 제품이다. 가정에서라면 요리에 관심이 많고 요리를 많이 하는 고관 여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전문 제품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가장 전문성 없는 사람이 버튼 하나로 작동시켜서 전문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키게 되었다. 소비자가 스스로를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 전문가 제품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에어프라이어의 함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엄마의 아웃소싱이다. 엄마라는 전문가를 대신해주는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소비자가 이를 활용할 마음과 자세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2018 트렌드 노트에서 말한 엄마의 아웃소싱은 2019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엄마의 변화와 더불어 2019 트렌드 노트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에 주목한다. 사회 초년생으로 유권자로 소비 주체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오 핫한 트렌드의 변화만도 아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을 것 같은 사람들의 생활도 어느새 변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아저씨들이 점심 식사 후에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했단 말인가? 이 책의 저자들은 기업의 고민을 의뢰받아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보고서로 답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업의 고민은 소비자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소비자가 예전만큼 내 브랜드를 사랑하지 않거나 저 브랜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 기업은 소비자를 연구한다. 2018년에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고민과 문의가 많았다. 그 세대가 아니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할까? 아마도 진심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효율을 중시한다. 적성보다 연봉이다. 식비는 줄여도 문화생활비는 줄일 수 없다. 아무리 외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 오른쪽에 정리한 이 책의 구성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 바란다. 일부 세태의 변화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살펴본다.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일터가 변화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밸을 책임지겠다는 노동부의 포스터는 장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나 구호가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의 가치관과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자존감이 높고 효율을 추구하며 적성보다 연봉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야근은 부당하다고 외치는 신입사원이 있는가 하면 야근이 불법이어서 회사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없는 부장님이 있다. 그들은 퇴근 후 어디로 가게 될까? 집으로, PC방으로, 동호회로, 맛집으로, 아니면 두 번째 직장으로?
일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까? 사회학적 연구보다는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관점에서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할 동료를 이해하기 위해 일터의 변화를 탐구해 본다. 일터의 변화와 더불어 일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매체의 변화다. 유튜브 라이브로 대표되는 실시간 소통 매체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매체 소비 방식이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매체 소비 방식은 이전 세대에게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매체 집행 방식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부 집의 변화의 핵심은 엄마의 변화다. 2018년 우리네 집에는 전통적 의미의 엄마가 없다. 김치를 담그고 집들이 요리를 해내고 아침마다 밥을 차리는 엄마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엄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처럼 할 수는 없는데 엄마의 역할은 안다. 그 현실과 인식의 간극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메우고 있다. 소비자는 전통적인 엄마가 아니지만 묘수를 써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럴듯한 요리와 플레이팅이 활용된다. 나는 전통적인 엄마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엄마와 다른 레시피로 엄마와 다른 요리를 해야 한다. 나는 묘수를 쓴다. 따라서 나는 누구나 아는 쇼핑 장소를 택하지 않고 나에게만 오는 비밀 쿠폰을 사용하며 큰 힘 안 들이고 그럴듯한 결과를 연출한다. 말이 필요 없는 사진 한 컷으로 나의 행복이 증명되어야 한다. 바삭하게 구운 샤워도우 빵 한 조각에 아보카도 퓨레를 넉넉히 바르고 그 위에 술안을 올린 완벽한 브런치 메뉴를 플레이팅할 수 있는 테이블. 그런 테이블이 어울리는 집을 원한다. 비단 혼자 사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싱글같이 살고 싶은 기혼이 우리의 타깃이다. 3부 소비의 변화에서는 양극단을 달리는 소비자의 이중성을 보게 될 것이다. 프리미엄을 외치면서 100원짜리 프로모션에 웃고 우는 소비자, 한편의 저렴이와 다른 한편의 고렴이, 다이소의 가성비와 벤츠의 가성비, 다이슨과 차이슨, 전혀 다른 두 소비자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소비자 안에서 전혀 다른 소비 방식이 동시에 일어난다. 왜일까? 의무를 위한 소비와 로망을 위한 소비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무적 소비는 최대한 저렴하게 한 푼도 더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로망을 위한 소비는 내 심장을 뛰게 한다면 가격이 얼마가 되어도 상관없다. 고급 자동차의 가성비는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에서 충족되고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예쁜 것은 설사 쓰레기여도 구입한다. 식비는 줄여도 문화생활비는 줄일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장 로망을 실현하는 방법의 변화부터 읽을 것을 권한다. 생활은 변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의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변화한다. 생활 변화 기록은 그 자체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 책이 당신과 당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이야기 자체로 즐겁게 소비되기를 바란다. 무거운 회의실보다는 가벼운 티타임의 이야기거리이길 바란다. 이 책이 설파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의 가치가 무거움보다 가벼움, 토론보다 수다에 있다는 것이므로.